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앤 청년 맞습니다. 신혼여행을 떠난 권지웅 대변인을 대변해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한도 용인시 의원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먼저 정한도 시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당권 레이스가 한창 이제 진행 중인데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당대표 예비 경선에 이제 출마를 하셨었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아쉽게 컷오프 이제 탈락을 하셨는데 유일한 청년이셨고 원외 인사였습니다. 어떻게 도전을 하게 됐고 출마한 소감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반성하겠다, 쇄신하겠다 이런 말들은 많았는데요. 네. 정말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런 제시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라도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게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저의 출마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놀랐다는 반응이 제일 많았지만, 그래도 잘했다. 민주당이 필요한 목소리였다라는 응원이 많았습니다. 네. 다만 이런 혁신의 목소리를 좀 지속적으로 내달라. 왜냐하면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으니까 계속해서 당을 위해 싸우고 노력해달라는 말을 좀 당직자분들한테 듣기도 했습니다. 네, 이전 최고위원께서도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의사를 밝히셨는데 공식적으로 언제 출마 선언을 하십니까? 저희는 아직 뭐 룰이나 아니면 일정 같은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판단할 것이고 이번에 어쨌든 당이 선거 이후에 젊은 지지층이 많이 편입되었고 이것이 어떤 지도부를 맡냐에 따라 가지고 아주 굳은 집토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잠깐 들렸다가는 토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점을 두고 아마 선거에 임해야 될 걸로 보이고요. 네. 저도 이제 바른미래당 때 대표 선거 나가본 적은 있습니다. 예, 아. 그때 그래서 거기 3등 해가지고 최고위원이 했던 것인데 네. 두 번째군요, 이번이. 예, 그 당대표 선거라는 것은 사실 당의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당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그 지도부가 어떤 분들인지 보면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평균적인 생각을 읽을 수 있거든요. 저는 꼭 그게 국민들의 생각과 좀 일치하는 생각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몇 위를 예상하십니까? 나가면 1등 해야죠. 네, 1등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재보선 이후 이제 여야 모두 초선 정치인들의 이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또 당권 경쟁의 변수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초선과 청년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지도부가 지금까지는 전통적 지지층을 흡수하고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는 역할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보통 그게 초선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좀 젊은 인사들에게 나머지 이제 젊은 사람들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 그들을 위한 목소리 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부여했었는데 이제는 판도가 완전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저희 당의 젊은 인사들이 하는 역할은 원로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전통적 보수층과 접점이 많았던 정치인들한테 이것저것만 알려드립니다. 뭐 젠더 이슈라는 게 도대체 뭔가 식사 자리에서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반대로 정책 같은 거 제안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 젊은 세대에 대한 당의 소통이 강화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비유를 하자면 우선 복권을 사야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생기는 것처럼 청년 정치인들이나 초선분들이 당 내부 선거에 출마를 해야 이제 변화할 확률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데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2030 세대 정치인은 출마를 하지 않았고 그나마 이제 가장 젊은 초선 국회의원이 김용민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처럼 깨지더라도 이제 당 내부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는데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당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꼭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기성 정치인들과 경쟁을 함으로써 기성 정치인들에게 충분한 자극을 줘서 어떤 정치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저도 아쉬운 게 이번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박영선 후보가 너무 무난하게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았나. 사실 서울시 의회나 서울의 구의회들의 청년 지방 의원들이 많은데 좀 박영선 후보와 경쟁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생각이랑 거의 동의하는 것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4년도인가요?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존 케리 후보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전 국민이 아무도 모르던 어떤 흑인 상원 의원 당선자가 올라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바람잡이 연설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분위기를 띄우는 연설을 하라고 시켰는데 이 사람이 한 연설이 그날의 메인 이벤트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떴죠. 그 사람이 버락 오바마 4년 뒤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아니면 이력과 상관없이 정치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대에 뛰어올라야 되는 것이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선거 과정에서 유세차에 최대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게 했고 그 안에서 뭐 작은 영웅들을 많이 발굴했습니다만은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무대는 선거죠. 예, 그것이 당내 경선이든 아니면은 공직선거든지 간에 꼭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됐을 때 40대였네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질문도 이제 두 분께 드리는 건데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슈 분석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민주당과는 다르게 개파가 이제 뭐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제 쇠했기 때문에 젊은 정치인들, 초선 정치인들의 목소리와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다고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우리 정치 지형에서 이제 지금 확실하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우리 정치 주류 세력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지방의회 같은 경우에는 양당 모두 다 상당한 수의 젊은 정치인들이 배출되어 있고 그들이 훌륭하게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있고 결코 이제 젊다는 것이 장애가 아니고 장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입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입법부인 국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비율이 미진한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수적인 어쨌든 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계속 할 수 있다 보고요. 네. 그 젊은 층 정치인들이 더 활약하려고 하면은 세대 아젠다가 좀 명확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산업화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지금까지 네. 정치에서 전면에서 활동해 왔고 그 이후에 소위 4050 세대는 민주화라는 가치가 있었다면 2030 세대가 만약 그런 어떤 아젠다를 하나 찾아낸다 그러면은 그 아젠다에 제일 강점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젊은 세대일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아직은 찾는 중인가요, 그 아젠다를?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부 4년을 거치면서 공정이라는 화두가 많이 언급되면서 이것이 하나의 뭐 아젠다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젊은 정치인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도 가야 될 길은 좀 먼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이제 그 이전 최고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지방의회도 청년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현재는 그 정치의 세대 교체가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그런 좀 착잡한 마음도 있습니다. 예,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여야 모두 당권 경쟁 때마다 거론이 됐던 게 바로 개파 논쟁 그리고 지역구도 당심 민심 이야기인데요. 특히 이번에 여당에서 더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른바 문파라고 불리는 강성 지지층 관련 논란도 있었고 당권 주자들 간의 개파 논쟁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청년 정치인 시각 어떻습니까? 그 정치권에 개파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몇 명의 국회의원을 봤는데요. 저는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다 개파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제 저에게는 이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 당이 이제 당권 경쟁을 통해서 그 주류 개파가 과연 교체가 될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의 포인트인데 저는 이제 그 개파 출신의 사람이 바뀌는 것보다 그 개파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 이게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바뀐다고 하면 뭐 친문 사람이냐 비문 사람이냐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도 탈영남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서 무리를 짓는 것은 뭐 무리지어서 활동하는 것은 애초에 당 자체가 그렇게 모인 것이거든요.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이란 걸 이루는 것이고 그 안에도 또 이제 또 개파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의 개파의 문제라고 하면 예전에 조선시대 붕당 정치부터 어떤 이념이나 아니면은 방향성을 갖고 모인 것이 아니라 누구 팬클럽과 누구 안티가 경쟁하는 모양새로 항상 이루어졌고 그게 이제 민주당에서는 비문과 친문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저희도 과거에 또 아직까지도 일부는 친박과 비박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저는 좀 가치를 향한 어떤 그런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요. 그런 모임들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영남과 수도권이 저희 당내에서 이제 성향 차이를 좀 보이고 있긴 한데 네. 그것이 또
지역으로 완벽하게 갈리진 않는 것이 예를 들어 하태경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은 그 누구보다 수도권에 있는 이슈들이나 젊은 사람들 이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전 주호영 대표 같은 분도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젊은 사람들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고 또 반대로 서울에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굉장히 TK에서도 안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이런 강성 정치인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역으로 갈리는 건 아니고 다만 좀 그런 관심사라든지 아니면 지향점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야가 세판짝에 한창인 상황인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탄핵 부정과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사면론을 놓고서 여야 지도부에서 각각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가진 분들이 하나 되어 사면론을 말씀하시는 까닭에 우리 당의 당론이 사면론인 것처럼 굳어지는 느낌도 듭니다. 그것과 우리 당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것이고요. 사면은 대통령의 결단이고 우리는 당이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공감을 전제로 한 사면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면론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심각한 당내 분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심히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네, 이번 질문은 그 사면론에 대한 겁니다. 일단 국민의힘도 서병수 의원의 탄핵 부정 발언에는 이제 선긋기에 나서는 모습인데, 하지만 또 당내에서 사면의 또 필요성을 언급하는 이제 분들도 계신데, 민주당은 이 사면론을 국민의힘의 자중 질환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부터. 저는 뭐 어쨌든 탄핵에 대한 뭐 부정 논의가 나왔다는 거는 뭐 서병수 의원님 외에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의견 정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부적절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회 의결 절차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행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만 일부 의원들이 또 사면에 대한 입장은 또 다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되고 형의 수용생활 하는 중에도 대통령께서 법치주의와는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목적을 우선시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가볍게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무슨 뭐 계속 이야기한다 이런다고 해서 사면을 하시지도 않고요. 이걸 반대로 뭐 대통령의 필요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의 목적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지 길게 이야기할 주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사면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그런 이제 주장들을 접할 때 청년들은 이렇게 반응할 것 같습니다. 구태 정치 또 나왔네. 그래서 사실 뭐 정치인이든 전 대통령이든 죗값은 똑같이 치러야 한다, 이렇게 이제 청년들의 반응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민의힘의 탄핵 부정, 탄핵이 부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뭐 따로 뭐 평가를 뭐 내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 당에서는 그런 공식 입장이 없고요. 그 우리 공화당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사면에 대해서 여론은 제가 뭐 일간지 여론조사를 보니까 과거에 비해 상당히 이제 탄핵 찬성 쪽, 그 사면 찬성 쪽으로도 의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조사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이제는 그 새로운 목적이라든지 아까 말한 국민 대통합이라든지 이런 네. 것을 고려하실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번엔 청년 정책 관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보선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키워드 바로 이대남이 아닐까 싶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이대남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이 남녀평등 복무제와 군 가산점제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두 분 의견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정한도 의원님. 그 여성 징병이 최근 국민청원이나 국회청원을 통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여성 징병도 우리 헌법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헌법을 보면 헌법 제39조에 모든 국민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임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법인 병력법을 충분히 개정하면 그 여성에 대한 징병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20대 남자가 이제 원하는 것은 그 남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군대를 가고 그 군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극단적 페미니즘 쪽에서는 남성은 약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아니고 오직 이제 여성만이 약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그 젠더 갈등이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대 그 남성이 겪는 그 병력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남성이 겪는 피해, 여성이 겪는 피해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성평등 사회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20대들의 생각과 50대, 60대의 생각이 많이 엇갈리는 거는 서로 성평등이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5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가부장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여성에게 어느 정도 제한된 기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지금 보정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85년생이지만은 제 나이 때만 하더라도 뭐 82년생 김지영 이런 책에서 묘사된 것처럼 너는 여자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아니면 너는 여자니까 대학에 가면 안 돼. 너는 여자니까 뭐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례를 주변에서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소 이제 5, 60대는 오히려 이해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의 바뀐 어떤 그런 성갈등의 세태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서로 이제 피해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가 특히 아까 정 의원님이 언급하신 군대 문제에 대해 가지고 내가 군대 가서 고생했으니까 너도 가봐라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오는 건 싸우자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서로 이제 합리적으로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지금은 가산점 제도를 놓고 보면요, 남성은 단기 복무로 1년 반 군대 갔다 오면 가산점 제도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만약 제도가 네. 들어섰을 때 여성은 또 단기 복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은 부사관 이상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데 그럼 3년이나 5년 복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산점 제도가 바로 지금 상황에서 준비 없이 들어오게 되면은 여성은 오히려 가산점에 차단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그 지원에 한해 가지고 단기 복무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체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의 어쨌든 그 남녀 평등 복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박용진 의원도 사실 이대남을 잡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병역제도의 불합리함을 찾기 위해서 작년부터 이미 고민해오던 것을 작년에 책으로 써놓은 것이 지금 최근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오해를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은 정치권의 개개인들이 하고 있고 이제는 관심 받은 상황 속에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단순히 이대남의 표심을 잡기 위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하태경 의원도 한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청년 정책은 무엇인지 또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지 한 말씀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청년 정책을 너무 마이너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에 청년 정책이 따로, 청년 일자리 정책이 따로 있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라에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기업이 많아지고 그러면 장년층은 관리자로, 청년은 사회 초년생으로 같이 그런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청년 일자리만 늘리는 정책 이래 버리면은 보통 청년들이 조소하는 강의실 불 끄기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청년을 자꾸 마이너리그에 넣으려는 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예를 들어 청년 무슨 이런 당직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실제 당의 대변인도 진짜 청년이 할 수 있고 당 대표도 청년이 할 수 있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데 너무 자꾸 이렇게 떼어내려고 하는 시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현재 그 청년들의 취업 경쟁이 심각해서 취직이 늦어지고 돈을 못 모으고 이제 주거 불안이 심각하고 결혼도 미루게 되고 이래서 이 생애 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접근이 필요하고 저는 정말 이 문제가 정말 청년들에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 국가적인 특별 비상 대책 차원에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특히 그 과거에 이제 IMF 이후에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이 생긴 것처럼 이제 그 일자리에 한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그다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자산 축적을 해서 결혼까지 나아가는 이 생애 단계를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비상 대책 특별법 차원의 논의를 시급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오늘 첫 방송인데 어떠셨나요?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 네, 잘 진행해 주신 덕분에 실수는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너무 훌륭하게 고맙습니다. 방송을 잘 하셨습니다. 네. 오늘 청년 마스는 여야 당권 경쟁에서 변수로 떠오른 초선 정치인 그리고 정치인의
20대 남성 표심 잡기 정책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소속 정안도 용인시 의원,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